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죄송합니다. 경쟁사라고 또 제가 바로 큰 그냥 실수를 비꼬아서 야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신한투자증권의 안지원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왜 오랜만에 보네요? 예,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잘 있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또 찾아뵙고 건강도 타니까 이렇게 모시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고만 하라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그 쿠팡은 아직까지도 안 보내줘. 쿠팡 이체는. 지난주에 박사님 안 계실 때 안 팀장이 수염을 이렇게 약간 좀 남자답게 하고 와서 상남자. 오늘 김 대표님 수염 안 깎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요? 약간 저는 수염이 덥수룩한데 더티하고 약간 상남자와 더티. 여기만 있으세요? 여기만? 넘어가시죠. 예, 죄송합니다. 뭐 외모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농담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졌어요? 도대체. 제가 어제 네. 이 사단이 날 거를 미리 예고를 드렸거든요. 이게 파생 상품의 구조와 이렇게 약간 얘기를 드렸었는데 뭔가 숨은 뭐가 있어요 오늘 하락에? 그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오. 네, 그래서 약간 시장에 짧게만 저는 어제 못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네. 지금 수급의 질이 좋은 게 아니다. 술을 꼬였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12월 20일부터 결론적으로 개인들 매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6조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됐고 기관이 그러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서 그걸 받으려고 선물 매수를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들어온 거 약간 18,000개. 그리고 기관이 그걸 같이 동원해서 한 5조 정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조 받았고요. 네. 그 상황에서 딱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락 끝나고 나면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하려고 파는 물량을 배당과 함께 덤으로 땡큐 이렇게 받아갖고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옵니다. 네,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이 규모가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2조 한 1조 7천억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3조 3천억이 더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인들이 뭐 만약에 배당이나 이런 거 안 받으려고 매도해 놓은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다가 네. 지금 여기 판다는 거 아니에요? 팔죠? 근데 네.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낮은 가격에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죠. 프로그램 매수는 베이시스로 옵니다. 베이시스만 먹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거 상관이 없이 베이시스만 가지고 먹으니까. 그렇죠. 베이시스 0.0001도 먹어요. 이거 먹으려고도 들어와요.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덤. 덤이고. 그건 덤이고 어차피 그 차이로 인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네. 시장 베이시스가 있고 이론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2.3인데 네. 지금 1.3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도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막 누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 3조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보통 이 과정이 네. 이제 이런 그 양도세 이런 관련된 이슈 없이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010년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오면서 한 3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소화가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급박해졌어요, 뭔가. 네. 그러다 보니까 급히 들어왔다 급히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배당락 플러스 알파로 더 밀리는 거죠. 한 며칠 더 나와야 땡긴다. 됩니다. 그리고 끝난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에도 또 나온다? 이게 결론은 네. 미국 시장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잡아줘야지 네. 못 잡아주면은 계속 악수단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반복됐던 현상들인가요? 왜냐하면 예, 똑같습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며칠 더 이렇게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이 작년도 그랬던 것 같고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제 개인들 여력이 다시 되사겠어라고 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조 3천억인가 뭐 이렇게 매수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 날. 그러면서 여력이 좀 있다 싶으면은 배당락에 나온 부분들 좀 소화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엔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금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리고 좀 사긴 산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다시 채워놓긴 하는데 네. 이걸 기회로 뭔가 이제 내년 1월 효과와 함께 뭔가 확 들어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수급은 꼬였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셔 볼까요? 네, 오늘 뭐 코스피 보통 이제 현금 배당 수익률이 한 1.5%,
과거 평균을 보면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네. 뭐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코스피는 한 2.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최근 이틀 동안 대주주 회피 물량인지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한 1조 6천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들어왔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많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67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국고채 금리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이 3.7% 전일 대비해서 한 9bp 정도 올랐고요. 3년물도 한 4bp 정도 올라서 거의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까지 오늘은 붙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전에는 네. 원화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면 환율 먹는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수를 올렸거든. 네. 왜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도 되게 특이해요. 이번에 보니까 1,300원대 무너지면서 보통 환 플레이 하려고 지난번에 한 10월 달에 그때 매수 들어올 때는 환 전혀 상관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환이 떨어지는 그 워낙 강세가 나오는데도 전혀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1440까지 갔던 게 네. 결론은 이게 지난번에 매수했던 게 그냥 쇼 커버링입니다. 신규 매수가 아닙니다. 신기한 쇼커빙이다. 보니까 대차 잔고는 아직 사상 최대예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고 쇼 커버링 좀 했다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좀 공매도 또 치고. 그럴 분위기. 그럼 이제 좀 떨어지면 좀 쇼커버하고 네. 올라오면 공매도 또 치고. 신규로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요, 느낌이? 그러니까 난 이 외국인 애들 정말 미운 게 내 계좌를 다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박사님 계좌를 오픈 시켜 주시죠. 네. 그럼 저희가 다 같이 보면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다 공조 다 같이 보면 네. 네. 오픈 소스로. 네네. 네, 오늘 이제 배당락이었는데 배당락을 너무 후되게. 네, 정말 특히- 호되게 맞았죠. 네, 배당주들 오늘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나 이렇게 터지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예, 보통은 이제 배당 받는 정도, 뭐 세전 기준으로 그 정도 떨어진 다음에 최근에 한 2년 정도를 보니까 한 2, 3일 정도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연말 그리고 1월 초까지는 조금 더 떨어졌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좀 특히나 한 방에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배당을 몇 프로나 받는다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예, 그러게요.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헤이트합니다. 아, 네. 배당 보니까 우리금융지주 이게 배당이 한 7% 되죠. 네. 오늘 빠진 게 9%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당 몇 프로 먹었다고 그거를 주가 이렇게 빼면 근데 사실 이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는 배당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전날 팔아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배당 나기부터 좀 더 빠지기 때문에 네. 이게 회복은 돼요. 회복이 언제 되냐면은 한 5월달, 6월달. 아. 네, 이때까지 회복되다 보니까 아니 뭐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6개월 갖고 있어서 배당 5% 받으면 연 수익률은 10%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죠. 아무래도 내년도 좀 경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배당도 이미 받았으니 팔자라고 하는 매도세와 이 배당락 끝났으니까 좀 주가 떨어진 것 같으니 사자라고 하는 매수세에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좀 매도세가 많겠죠. 그래서 좀 오늘 좀 하락폭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금융주에 좀 몰려 있었는데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통신주까지 오늘 이 4개 섹터는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그 논리로 따지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면 그래도 배당주가 다 이제 뭐 은행, 보험, 통신, 경기 방어주잖아요. 뭐 사실 12월 달에 이들 주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은행주 주가 좋았죠? 통신주 주가 좋았죠? 상대적으로 오늘 한국전력은 급등했습니다. 아. 그 무거운 게 아이고 급등할 만했지. 정기요금 이슈가 있었나요? 배당을 안 주니까. 배당을 안 줘서? 그건 너무 또 사실 이게 뭐 이게 진짜 참.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죠. 못 주겠죠. 예, 요새 정확하게. 이런 거 동그라미 막 이렇게 치는 게 유행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배당 안 준다고 급등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냥 적자 폭 좀 줄겠네.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아니 적자 아니 근데 한전 같은 회사는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거 왜 봐? 아니,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가지고 있어요? 예. 오 미안합니다. 네.
아니 뭐 수익 났다고 좀 자랑하시는 거. 아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보유 중이다. 뭐 수익률 이런 거 얘기 뭐 겉에 공표를 합니까? 그냥 네. 네, 한전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본회의가 오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시키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니 뭐 빚내가지고 이게 기업이라는 건 돈 벌어서 이윤을 나눠줘야 되는데 빚내가지고 거기 원래 빚내서 하는 데니까 한전은 얼마예요? 그래서 주가가? 종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4% 올랐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 대충? 야, 가격이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한국전력이 잠깐만요. 오늘 종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다며. 아니 종가는 원래 안 봅니다. 이런 그래요? 길게 보는 종목들은 22,450원입니다. 22,450원이요? 참나 미치겠네.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4, 5만 원 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국민주라 그랬잖아요. 네, 한전하고 포스코. 둘이 국민주라고 그렇죠. 네. 국민주라고 푸는 거거든요. 알고 이게. 있습니다. 네. 네. 둘이 그때 내 기억에 한전이 그때 그때 가격이 2만 원인가에 나왔어요. 그 가격이네요. 네. 30년 전에. 내 기억이 2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아, 포스코도 그 가격이었나 그렇고. 네. 어. 근데 이게 요즘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세금으로 메꿀래, 전기요금으로 메꿀래. 이 선택지 쪽에서 전기요금으로 메꾸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 가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게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이다. 이 한마디에 벌써 한 주봉에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 난 이게 이제 그 한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낼 거냐 전기요금으로 낼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낼래 주주 돈을 낼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그거죠. 예. 결국은 주주들 피버놓은 거 아니에요. 뭐 20년 들고 있는데 30년 들고 있는데 여전히 2만 원이면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장기 투자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장기 투자하고 뭐고 간에 정부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걸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때려 박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주들 보고 돈 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저거. 그래도 해피하게 엑시트하게 되면은 그럼 뭐 해피하게 엑시트는 해야 되겠지만. 네. 네. 쿠팡 보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보내줘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요새 또 이유 없이 오른 이유 없다라기보다는 정말 잘 오르는데 왜 올라? 이런 생각하는 종목들이 저도 이제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의도에 함께 있는 삼천리. 뭐 삼천리 자전거 아니죠? 자전거 만드는 네, 회사 아니죠? 네. 정확하게 얘기해서 삼만리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갔는데 무슨 삼천리입니까? 삼만리. 삼만리 몇 킬로죠? 삼만리 잠깐만요. 또 검색해야 됩니다. 네. 3만이 가려면 타이어 몇 개 써야 돼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제가 되게 잘못한 네. 네, 또다시 신고 같다고. 네, 삼천리가 오늘 8% 급등했거든요. 네. 전기 가스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이유가 뭡니까?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없죠, 네. 사실. 찾아오셔야죠. 이거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주제로 한 건데. 그렇죠. 뭐 시장의 오해를 이용한 수급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오해를 이용한 수급이다. 네, 뭔가 좀 왜냐면 있는 것 같네요. 가스주 뭐 삼천리뿐만 아니라 뭐 대성홀딩스, 뭐 서울가스 이게 다 많이 급등을 오래 했는데 오르기 좀 시작한 기폭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 좀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가스주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단순하게 그럼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가스주가 수혜를 받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수혜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뭐 가스전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한테 사와서 이제 독점권 사업을 받은 특정 지역에서만 수수료 받고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런 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뭐 수급에 뭐 영향 아니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힘드네. 삼천리는 네. 뭐 매매했던 종목이니까. 네. 근데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상승률 2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다. 네. 근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PBR이 이제 1.06배입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이제.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그냥 어차피 이 회사들은 업력이 뭐 4, 50년씩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망할 회사들 아니고. 네. 근데 지금 뭐 대성홀딩스나 뭐 아까 서울도시가스 이런 쪽은 네. 어차피 뭐 지금 이거 PR 계산하게 되면 100배짜리입니다, 다들. 네, 이렇게 올랐어도 네. 그동안 쌓아왔던 삼천리 지금 유보율이 6,900
프로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한참 레벨업 하기 시작했을 때 먼저 움직인 게 무상증자 이슈. 그거 가지고 저는 빠질 줄 알았어요. 무상증자 이슈 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 가격이 20몇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2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거 뭐.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진짜 그 자산 가치까지 반영하는 정도까지 이게 모멘텀이 이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오나 싶었더니 나오네요. 또 연말 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가 11만 원입니다. 네. 아직도 이번에 한 몇 달 전에 다시 뭐 바꾸겠느냐 그랬더니 여전히 목표가 유지 11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시장과 괴리는 상당히 벌어져 있다. 원래 중고선 목표가보다는 시장이 훨씬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뭐 저도 사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왜 올라? 뭐지? 야, 성광, 있죠. 네. 다우데이터 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세방 세방은 세방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 7방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도 그래요? 올라갑니다. 예. 이런 거 그러면 따라가야 되나요? 요 저평가 이거 가치주야. PBR 0.3배뿐이 안 돼. 뭐 PBR은 PER은 뭐 높을지 몰라도 PBR은 0.3배뿐이 안 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이 어디 한두 개야? 너무 PBR 많아졌죠, 일이 안 이제. 되는 게? 네. 엄청 많아졌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 내년으로 들어가면서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싼 종목들이 뭐 이게 뭔가 모멘텀을 탁 준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 이게 보니까 저도 요즘 중소형주 이렇게 막 체크하다 보면은 와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러니까 보면 다 예전에 못 보던 PBR 밴드 보게 되면 다 저기까지 와 있어요. 네, 한 6개월 동안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뭐 건설주 이런 것들도 막 거의 이건 그냥 널브러졌더라고요. 다 네. 0.1 몇 배도 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업황의 시그널이나 뭔가 조금 변화만 나오는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폭발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쪽에 어떤 가치에 관련된 쪽의 아이디어는 찾겠는데 모멘텀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당분간 우리 찾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난 지금 시장이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무슨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네옴시티 뭐 이런 것처럼. 에이, 이래. 그러니까 일단 뭐, 싸다라는 장점. 네. 저는 그걸 싸다는 봅니다. 장점.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근데 싼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싼 게 싸다고 안 올라갑니다. 싸다고 안 올라가다. 싸다고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싼 게 좀 썰렁했어 방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부어주는 게 뭐가 외부에서 뭐 나오는 이런 게 같이 붙어줘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싸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글로벌 PM 회사 치고는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정도 밸류는 쌌었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플러스 알파가 가미되면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수급도 꼬여 있고 뭐 이런 상황 쪽에서 아니 뭐 저는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네. 작년에 3,300에서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2년 동안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수는 이게 왜냐하면 작년 1월이 고점이었으니까 2021년 1월이 고점이었으니까 그렇죠. 2021년 1월부터 지금 23개월이 음. 내리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는 사람한테 화가 나겠는지 안 나겠는지 물어보면 더 화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고 계속 오르는 것도 없고 테슬라 보면 알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면 저는 오를 기회가 분명히 있다. 내년에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테슬라 사요? 테슬라요. 네. 지금 테슬라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준비했죠? 테슬라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테슬라는 사는 게 아니고 네. 타는 거예요. 어우, 좋은 얘기 하셨네요. 네, 타는 거. 네. 네, 뭐 어제 테슬라 물 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즘 근데 테슬라 얘기가 좋게 얘기 안 하던데 지금도 아직도 좋게 안 하던데. 네. 그런가요? 다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직도 좋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더 떨어질 거란 전망. 저는 그 얘기는 동의 못하는 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박사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이야기 항상 있었고 네. 좋다는 이야기 항상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진루쌤이네요. 주가가 엄청 높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고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신난 거예요. 야, 봐라 테슬라 저거 단차 내가 문제 있다고 했지 말면서 신난 거예요. 그 사람. 네? 문제는 네. 3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뭐 좋다고 그랬다 지금은 또 안 좋다고 그랬다.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거고. 아, 출연 중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 그러지 마세요. 예. 현재 그거, 4명 중에? 아니 뭐 다른 요일 날 아니 나오신 뭐 분들. 그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뭐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안 좋다는 사람이 뭐 50 있고 좋다는 사람이 50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엄청 높을 때는 50이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고 50이 이제 많이 줄죠. 주가- 20으로 줄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쪽으로 몰려서 아니, 뭐 하여튼- 커진 건데 아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전히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내 주변엔 많대. 시간으로 106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한 2% 넘게 떨어졌죠. 네. 네. 근데 뭐 대주주가 파는 회사 중에 주가가 이렇게 좋았던 거를 본 적이 없었는데 테슬라에서 첫 예외를 보나 싶었는데 참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 매도 타이밍을 뭐 분할 전에 1,200불 그때 국제에서 팔았었잖아요. 네. 네, 뭐 다시 사야죠 이제. 머스크가 사면 살 그때 돈이 사면 되지 없잖아요. 않을까요? 트위터 산다고 지금 그런 거니까. 트위터 팔아서 다시 사야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러면 정말 엄청난 단타인데? 다시 사면 1,200달러에 팔아가지고 200달러에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문제 없나요? SEC에 지금 조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래저래 뭐. 신고하면은 뭐 되긴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는 전기차 관련주들 미국에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니오도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생산 배송까지 타격받으면서 인도량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8.3% 어제 떨어졌고요. 이외에도 뭐 리비안, 블링크 차지, 퀀텀스케이프 관련된 2차 전지 밴더들이 한 7, 8%대씩 다 급락을 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LNF가 7%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다 5%대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LG 엔솔이 오늘 4.5%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에 60만 원대에서 지금 뭐 40만 원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월 27일 날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분율 기준으로는 3%대 정도라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비중이 87%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3%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정도의 큰 규모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하락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1월 27일이 지나면 그 오버행 이슈가 끝나면서 오히려 바로 뭐 반등도 빠르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 때문에 2차전지가 떨어졌다. 그럼 테슬라는 왜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도 복합적이죠. 뭐 대주주가 매도한 것도 있고, 뭐 트위터 인수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어제 전기차 다 빠졌던 거는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 업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많이 의견이 잘안 돌아서고 있죠. 팔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네. 어.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반대?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테슬라의 문제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테슬라 말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힘드냐? 나머지 회사들은 준비를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포드 150 라이트닝, 랩터, F. 예, F, F가 F 시리즈. 들어가야죠. 예. 네. F는 나쁜 단어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 들어감 이쪽은 예약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맞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차 없으면 안 돼요. 차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보조금도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9,000달러, 그러니까 내가 9만 달러죠. 9만 달러 이상이면 7,500달러 다 받아요. 그거 그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래도 9만 달러면 그래도 그렇게 약간 중상층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닐까요? 뭐 연봉이 내 연봉이 9만 연봉이 9만 달러요? 달러. 예. 그러면 그 정도 중상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되지 않나요? 9만 달러 정도면? 상층. 상층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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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중상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층이라고 하죠. 개미입니다. 중간층 정도. 예, 중간층 정도. 예. 이 정도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는 성장할 거예요. 성장하는데 예전에는 테슬라만 봤다가 이제 이런 거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만 보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예약해봐야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거고 모델들 쏟아지게 되면은 선택지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그럼 더 좋은 건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왜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뭐 중국 공장 그렇죠. 가동 뭐 네. 점유율이 뭐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가 수요가 괜찮으면 우리 배터리 업체가 빠질 이유는 없는데 우리 배터리 업체는 왜 빠졌느냐. 포드, GM, 스텔란티스 다 우리 들어가요. 우리 배터리 다 물거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오셨을 거라 믿고. 그러니까 사는
찬스. 예. 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살살 뭐- 먹어가자. 테슬라는 지금 새 모델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차 자체가 지금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슬라는 뽑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깡통. 아유. 네. 테슬라한테 여기 테스트 타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되게 무슨 문 여기서도 뭐 그러니까 테슬라 동호회 카페에 가 보시면 뭐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훅 빠져요. 그러고 있고 뭐 어떻게 나가?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문 좀 열어봐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하자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치러 가려고 서비스 센터 예약하려고 그러면 하세월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다양해지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좋다고 봐요. 네. 테슬라가 안 팔리면 현대기아는 좋은 영향일 텐데 현대기아는 왜 빠졌죠? 현대기아는 뭐 전기차 쪽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에서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저번에도 자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일단 금리 상승이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고차 가격 빠지는 것도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할부 금리가 12%까지, 20%까지, 네. 신차 시장에서 20%요? 할부 금리가 12%까지. 9.97 잠깐만 사채 그 한도가 얼마죠? 대부업 우리 대부업 한도가 최고 금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그건 너무 심한데. 뭐 그게 그게 담보가 지금 없는 시장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담보를 해놓고 20%나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현대캐피탈 이익이 현대차가 좋은 거 아니고 현대캐피탈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아니 죽죠. 현대캐피탈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러긴 한데 이제 현대차가 안 입장-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수요가- 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비싸서 안 산대잖아요. 네. 수요가 많이 줄었군요. 네. 그렇죠. 뭐 이게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반도체 쇼티지라고 해서 차 받으려면 뭐 1년, 2년 이상도 기다려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니까 그게 한 방에 해소가 되는 과정이라서 수요 둔화 영향이 좀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직까지 판매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 이제가 앞으로 걱정. 앞으로가 내년도가 특히 내년도가 더 걱정이죠. 이거 너무 빨리 선반영한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떨어졌는데 참 운이 안 2022년 좋아요. 2021년 1년 내내 떨어졌는데 2023년도 선반영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IRA 쪽에서 대처 못할 것이다. 예, 법안 얘기 이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장님이랑 일부 했는데 안 된대요. 솔직히 쉽지 그럴 것 않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랜저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7세대. 잘 나왔대. 그 여의도 그 커피빈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거기 거기 예 자동차랑 같이 전시하는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어딘지 압니다. 네. 거기 제가 가서 있다가 누구 기다리다가 안에 타봤거든요. 와 뒷자리가 이게 보면 그 안마의자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요. 리클라이너. 이게 리클라이너. 근데 그냥 외관도 네. 이거 무슨 뭐 미래에서 온 차 같은 분위기로 확 눈에 들더라고. 그 솔직히 외관은 호불호가 좀 제 옆에 약간- 앵커님 보면 저 비싸요. 접히죠. 이번에 나온 거 그렇게 나왔대. 아재 스타일. 원래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아재 스타일이긴 한데. 그거를 성공한 뭐 중년 남성을 타겟으로 만든 거니까. 그럼요. 그거 만든 아재 거지.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에서 나왔던 디자인 중에 요번에 그랜저가 정말 눈에 확 띄게 나왔더라고. 저는 딴 거보다 안에 또 자재를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들어갔던 회사들은 마진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품사들 쪽에서. 근데 마진 안 높을 거예요. 그랬다. 근데 되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걸로 가지 말고 가격을 보면 네. 제네시스 깡통보다 아, 비싸거든요. 예. 깡통 아무리- 안 돼요? 제네시스 기본형보다 무옵션. 무옵션? 죄송합니다. 이거 제네시스 그러니까 그랜저 건님이십니다. 프로옵션이 제네시스 일반 네. G80보다 네. G80 그 무옵션이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옵션 아무것도 안 넣은 거 기본 사양보다 기본 민자 사양. 민자.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경쟁이 될까요, 제네시스? 예전에 사실 그 각그랜저 그때 시절에 소나타 2대 가격 정도 아니었나요? 가격이? 그랜저 때요? 소나타 가격. 네, 그래서 아무나 탈 수 두배 없는 됐나? 그 부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랜저하고 소나타 차이가 뭐 1천만 원 정도 큰 차이가 안 났었잖아요. 근데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것 아니, 같은데. 그러면 제네시스를 없애야지.
되게 애매한데 없어야지, 그게. 브랜드가. 제네시스 잘 사실 팔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그런 타겟을 잡으려면 제네시스가 없어야 가능한데 저는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각그랜저 때하고 지금 그랜저하고 좀 다르죠. 각그랜저는 그때 차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그랜저는 지금 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네시스 완전 다이너스티라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건 이제 독일에서 그냥 가져온 그렇죠, 차.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아니 그리고 각그랜저도 처음 건 미쓰비시 거예요 차가. 아 그래요? 미쓰비시 거. 그냥 미쓰비시랑 처음에 이제 저걸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미쓰비시 거를 거의 갖고 와서 그냥 거의 완제품 비슷한 미쓰비시고 뒤에 갈수록 이제 부품 국산화가 됐죠. 그래서 각그랜저 초반 거는 소나타하고는 값차이가 많이 났어야죠. 원래 차 자체가 좋은데. 각그랜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형님들의 상징이었죠. 아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뒤에요? 한참 뒤에. 이거요.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는 오늘도 또 많이 떨어졌고 김민수 대표님은 저가 매수 기회다. 네. 네. 살살. 죄송하지만 살살.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게는 아니다. 네, 일단 살살. 여기 밑에 김민수 대표님 밑에 자막 하나 넣어주십시오.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자막. 뭐 아예 하나만 전화번호까지 넣으시지 그러잖아요. 근데 또 아쉽게도 반도체가 오늘도 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이 아직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하향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12월 달 지금 끝나갔는데도 네.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보니까 초반에는 많이 내려갈 때만 해도 적자 전망이 여러 나왔어도 그래도 흑자 컨센서스가 평균은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마이너스 2천억까지 최근에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2조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하향이 되면서 PBR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0.8 정도면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0.78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실적 컨센서스 때문에 다시 0.82 정도로 앞으로 12개월 후 포워드 기준으로는 또 도로 올라가 버려서 역사적 멀티플 하단까지가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본다고 해도 이 떨어질 룸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밸류 네. 트랩이라고 하죠. 그렇죠. 밸류 트랩. 밸류에이션을 싸서 딱 봤더니 이익이 더 빨리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자꾸 올라가더라. 지금 아직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이 뭐 마이너스 2조 원대도 많은데 마이너스 막 4조 원대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컨센이 지금 마이너스 2조 원대이니까 그리고 흑자 전망하는데도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정확히 다음 주에 팔로우 한번 컨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그 그건 흑자는 아무도 아마 모른다는 얘기네. 아마 애널리스트가 약간 게을러서 아닙니다.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케이펙스 투자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도까지 어차피 케이펙스 투자가 줄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다 완전히 자율이지 않습니까? 나 이거 그냥 5년에 떨래, 10년에 떨래.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나눠서 떤다라고 했을 때는 적자는 안 낼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이 나오는 거고 지금 뭐 메리츠 이런 데서는 좀 강하게 보는 거고 아예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고 게다가 근데 캐펙스는 네. 그 떠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는 5년 떨었다 내년에 내일은 10년 떨었다 이렇게 할 수 신규로 있나? 들어오는 거를 신규로 할 거를 분할로 이 기간들을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 들어온 신규로. 걸 자율로 조절할 수 있다. 예, 그거 폭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캐펙스 비용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자율로 떨 수 있다고요? 기업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가 기준으로 뭐 몇 년 근데 떨겠다. 근데 정해져 그렇게 있는 쉽게 게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2020년도에는 7년에 떨고 2021년도에 투자한 거 10년에 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돼. 그렇게 조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뭐 정형화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편차가 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이것도 그게 더 크게 클 것 영향을 미칠 같은데 것 지금. 같아요. 예. 이번에. 삼성은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뭐 메모리 가격 바닥이 내년 2분기라고 보는데도 좀 많고 3분기로 보는데도 이제 좀 많이 생기고 그게 있거든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바닥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많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는 거니까 이게 너무 슬픈 게 작년에는 1분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바닥 이야기할 때 올해 4분기 정도에서 뭐 내년 1분기 이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3분기까지 3분기 넘어갔죠. 좀 지나면 내년 4분기 이야기도 이게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땐 8만 원대였고 지금 7만 원대니까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50대 50 있던 사람들이 또 우르르 일려 가는 거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삼성전자도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적자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지금요. 그건 바닥이란 얘긴데. 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 이상하게 오늘 제가 네. 피디 밑에 자막 잘 달아주셔야 됩니다. 김 대표님 나올 때마다 자막 꼭 좀 달아주시고요. 그러죠, 그러죠.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아니, 강하게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바닥이다. 근데 항상 오팡의 극단에 있을 때는 네. 전망도 굉장히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LG전자 사례랑 비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창 애플가 나왔던 21년도 1월달 그때 막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LG전자도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애널리스트들도 컨센서스 계속 올리고 목표가도 계속 상향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22년도, 21년도 예측했던 그때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도 절반도 미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게 보고 나쁠 때는 굉장히 더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보니까 뭐 안 좋게 보는 쪽으로 정말 극단으로 가면은 그게 뭐 바닥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연구소에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네. 리포트 쓰는 거 보면 뭐 증거사 리서치 센터 쓰는 거랑 똑같거든. 근데 여기 뭐를 제일 잘 못 맞추냐면 변곡점에 있을 때 틀려. 맞습니다. 변곡점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틀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변곡점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막 최악으로 비관론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확 뒤집어질 때가 많어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13만 원에도 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7만 원이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히.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럴 때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비모 증권사에서 목표가 10,000원 했었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네. 그랬었죠. 지금처럼 반도체 다 죽는다고 할 때 뭐 미뤄지니 저점이 미뤄지니 이럴 때 사실 용기를 내는 것도 아니 그냥 장기로 굉장히 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장기로 볼 사람 같으면 난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봐. 그럼 계좌 닫고요. 계좌 닫을 사람. 네네네. 계좌 닫을 사람. 예. 그러니까 요즘 다 핸드폰으로 거래하잖아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어플 지워버릴 사람. 아 그래요. 다시 깔아요. 다시 그렇지, 깔아요. 다시 깔지. 물론 그렇게 밤에 되는데. 새벽에 깔아요. 새벽인 것도. 그렇게 되는데 아니 아주 장기로 볼 사람 같으면 사놓고 있으면 되죠. 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샀다가 그 다음 날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거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갑자기 뭐 코스피가 뭐 50포인트 빠졌다 이런 날 보면 아 오늘 오늘 깔아야 돼요. 다시 깔아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네. 얼마 빠졌는지. 근데 딱 한 가지 전혀 걱정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약간 좀 치킨 게임을 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네. 하이닉스가 그 적자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적자 난다고 하더라도 설령 날짜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가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흑자내주고 뭐가 흑자내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는. 네. 하이닉스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가면은 타격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걱정은 좀 들더라고. 하이닉스보다 더 걱정되는 건 마이크론. 하긴 뭐 미국에서 내가 걱정해 줄 건 아닌데. 거기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난 미국에서 걱정할 건 아닌데 마이크론은 이번에 잘못하면 날라가면 좋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 좋은 거네요. 이참에 좀 날라가줘라. 사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 참 반도체 얘기는 한 해 내내 했는데 한 해 내내 가슴 아프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 짓는 것 같고요. 2년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작년 고점이 초 아니야. 새해 첫날입니다. 저도 그때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시황을 막 중계하다가 갑자기 뭐가 바박 튀어서 지수가 바박 튀어서 보니까 삼성전자야. 굿자를 보이고 있고. 확 올라서 와 내가 야, 내 평생에 이런 걸 보는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때. 그 개인들이 쌓아올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수직 로켓 이륙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윗골이 확 달고 떨어졌는데 그때 증권사 지점에 고객이 줄을 섰습니다. 계좌만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삼성전자 사겠다고.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이 그거예요. 뭐 MTS 깔아서. 그랬는데 왜 이 가격대 못 살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다 떠났어요. 이 다 물려 있고. 네. 네. 물 타야. 네. 그만하겠습니다. 물 탈 돈이 없으니까 못 김민수 타는 거지. 대표의 이거 나갈 것 같아서 김민수 자막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반도체 이야기는 2년 네, 동안 자막 너무 올려주세요. 네. 가슴 아프다라는 이야기만 좀 계속한 것 같고요. 오늘 좋았었던
업종도 있어요. 네,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주들은 여전히 상승세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소식이 1월 8일부터 중국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시설격리 의무화 요거를 폐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또 아직 단체 관광 비자에 대한 세부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풀어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데요. 비자 발급 해준다고. 네. 근데 아직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는 정도인데 중국 정부에서 격리 해제 발표문에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 여행을 회복한다. 이런 문구를 지금 포함을 시키면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 여행에 대한 이 검색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국인 일본, 한국, 태국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국내 여행사들도 준비를 좀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르투어도 이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준비는 끝낸 상태고 세부 정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여행, 카지노주, 항공주들 연이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나가도 받아주는 데가 아직 없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중국인 입국할 때 특별 방역 대책 다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발표했잖아요. 이미. 일본은 4개 도시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 그냥 격리해야 되나요?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대도시 뭐 도쿄 이런 데 못 들어갑니다. 다른 데 들어와서 거기서 감자 체크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꼭 가야 돼? 라고 하면 나올까요? 아 근데 중국 사람들 오면 우리 제약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한국 가서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못 사니까. 지금 벌써 일부 나간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편의점마다 싹쓸이 하고 있다면서요? 해열제 감기약 싹쓸이 할 텐데. 명동에 화장품 가게 대신 약국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 그 마스크팩 싹쓸이 했는데 이제는 감기약. 보따리 장사에 이게 감기약 이만큼 해가지고 갖고 가서 이게 그거 아니야? 이게 통관이 되나요, 근데? 안 닦고 이거 뭐가 있어? 일반 의약품이라서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감기약 뭐안 펜젤 닦고 있어? 뭐 이렇게 아, 해열제 예. 이런 거 파이르로 그냥 갖고 오는 데죠. 그냥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크다라고 대량이라고 해도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식약처에 한번 예, 네. 식약 예, 그러네요. 또 어렵네요, 물어보는 진짜. 거라고. 네. 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좀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항공주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게 올라온 게 좀 됐어요. 그나마 그래도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약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업종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내년에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한데. 일단 중국이 이 단계적으로 리오프닝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딱 풀면은 그때 확 급등하고 좀 주저앉을 텐데 단계적으로 지금 뭔가를 계속 조금씩 풀고 있어가지고 이 모멘텀이 계속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LCC나 이런데 재무 상태가 너무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카지노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게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선뜻 막 이렇게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LCC는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인이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제주항공 타고 들어옵니까? 왕복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방항공 타고 그러니까 오겠지. 중국 그쵸. 자기네 항공사 타고 이거 갈 동방항공 텐데 타고 오겠지. 우리나라 LCC가 움직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중국 가실 거예요? 코로나 저렇게 찬 거라는데. 감기약 팔러 가야죠. 아, 네. 보따리. 네. 또 저희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감기약 배달해 드려야죠.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저건 있겠죠. 이게 전체 수요가 네. 이게 10명이다가 네. 갑자기 100여 명이 되면 네. 이쪽 거만 차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이 저거 타던 사람도 이거 타야 되니까 그건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 쪽 빼고도 네. 지금 가족 모임 일본 가서 해요, 요즘에. 그럼 네. 요즘 최고로 일본이 뭐 제일 싸대. 네. 그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일본 가면 한국 사람뿐이 없대요. 그렇겠죠, 지금은요. 아니 한국말이라는데. 한국 사람뿐이 네,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이제 동남아 쪽 다 열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열렸지 않습니까? 아시는 그 모지점장님께서도 네. 거기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예. 그분. 그 아마 보고 계시겠죠, 지금.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거 빼고라도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률 보게 되면 2019년도에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따라서 여기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면세점도 좋겠네 그럼. 면세점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면세점 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중국인들은 들어오는 건데 네. 중국인들은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다 걸려 있는데요, 뭐 지금 콜콜대고 있는데 어디 여행을 갑니까? 그래도 올 사람 오겠죠. 이제 이게 좀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네. 일본처럼 우리도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네, 좀- 쉽게 열어줄 거냐 아니냐. 네. 뭐 그거 좀
우려는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리오프닝은 먼저 팍 갔다가 또 와 따라 샀다 보면 또 줄줄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리모팅이 그러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6월 달에 방송에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차를 사야 되는데 전기차 너무 비싸다. 테슬라 7, 8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에 또 반영되는 거거든요. 제가 내년을 보면 해외는 못 갑니다.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 박살났지, 집값 박살났지, 코인 박살났지. 근데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경기 안 좋은데.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만 못 가. 저희는 중층. 저기 갈 것 같아. 저기 상층이 예? 있군요. 네. 상층이. 우리 김민수 대표는 갈 것 같아. 전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저는 공무원의 일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해? 네. 아, 알겠어요. 수요가 많이 늘지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 재시도한다고요? 네, 일단 작년도에 한창 5월달에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네. 그게 1년 유예가 되면서 이제 내년도 5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일단 상생을 위해서 막 5년 이내의 차량, 뭐 10만 킬로 이내의 중고차만 이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지금 뭐 수입차들, 벤츠, BMW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국내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좀 진출을 하게 됩니다. 1월부터는 이제 시범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 중고차 업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 몇 개 있죠? 네, 작년도에 한창 그때, 이제 네. 왔다 갔다 할 때 이 중고차 진출 시도할 때 오토엔이라는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좀 주가가 좀 급등락이 좀 많이 있어서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좀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중고차 업체들은 오토엔 말고 지금 진출해 있는 뭐 롯데차량이라든지 K카도 K카라든지 있고. 네. 분위기 안 좋잖아요. 한때는 그러니까 일단 업황이 안 좋아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 현대차가 진출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전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내년도에 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 주가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 두 분과 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가가 올라서 더 텐션을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